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연등 축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속리산 법주사가 야간에도 개방되면서 천년고찰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통해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이라며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던 백제의 미술품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불교계가 우리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행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와 법련사에서 예술성 높은 작품들이 잇따라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연등 축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수놓은 연등의 물결이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희망의 등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뜨거운 봉축 열기,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갖가지 모양의 장엄한 연등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스님과 불자, 시민들은 저마다 오색 연등을 손에 들고 함께 행진하며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경기도 양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불, 법, 승, 삼보의 구호에 맞춰 봉축탑 등의 불을 환하게 밝혔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또 많은 불교가 앞으로 발전이 있게끔 하고 또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름을 더 모아서 하나가 되어갖고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청주시 불교연합회도 무심천 특설무대에서 2천여 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연등 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타의 원력과 대비의 보살행이 있어야만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 불교계도 시민소통 문화제 형식으로 봉축 법회와 연등 행렬을 펼쳐 봉축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봉축 법회를 때하고 장엄한 연등 행렬을 통해서 우리 포항 시민들과 모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비춰 우리 포항이 다시 더 없는 행복의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군의불교사업연합회 역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법요식을 봉행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너와 나를 자꾸 구별하고 또 동서를 구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심으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조금 위에서 쳐다보면 모두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 경북 의성불교사업연합회와 불교신도연합회는 의성문화회관에서 봉축 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부처님처럼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자성 자리에서 보면은 분명 그 옛날 외침을 했던 부처님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산 지역 스님과 불자들도 연등 축제를 열고 봉축 열기에 동참했습니다. 탐욕과 정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멈추어 다시 한번 이곳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밀양 불교사업연합회도 밀양역 광장에서 사부대중 2,000명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너와 나의 분별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상생하는 대성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불자님들이 먼저 불태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순천 불교문화 연등회가 열려 거리 곳곳을 환희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불심의 꽃을 피워 이 땅의 불국토이며 내 마음이 극락임을 깨닫기 위한 법요식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속리산 법주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야간에 산문을 열었습니다. 낮과는 사뭇 다른 풍경의 산사의 밤이 탐방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5색의 연등불빛으로 단장한 천년고찰 법주사를 담았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나무에 걸린 형형색색의 연등이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연상케 합니다. 어둠 속 은은한 불빛이 비추는 법주사의 금동미륵 대불이 더욱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보물인 법주사 쌍사자석 등도 조명을 받아 우아한 자태로 시선을 빼앗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연등으로 수놓은 사찰을 야간까지 개방했습니다. 법주사는 5월 한 달 동안 밤 10시까지 사찰을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사찰의 밤 풍경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법주사는 보다시피 온통 다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야간에는 개장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는데 스님들끼리 논의해서 이 아름답고 보물을 모든 분들에게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이 야간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보물과 국보를 간직하고 있는 야외 박물관이라 불리는 법주사. 천년고찰의 숨결이 빛을 따라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운 빛깔의 연등과 속리산의 고요함이 사찰을 찾은 이들의 눈과 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밤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야경이 너무 멋있고 좋아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밤의 법주사. 5월 한 달간 법주사의 밤을 밝힐 형형색색의 연등들. 연등의 불빛으로 가득한 법주사가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국토의 남단 제주도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색 연등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차례로 연등 축제가 펼쳐져 시민들이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도 남녘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서귀포에 부처님 나투심을 축하하는 연등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는 서귀포구 운동장에서 연등축제를 열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불국토가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법회에는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장 동해스님과 서귀포 불교문화원 이사장 벽공스님, 양윤경 서귀포시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장엄하게 봉행됐습니다. 옥덕과 죄를 다 구족하신 부처님, 지금 저희들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은 제주도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서 영롱하게 빛나는 연등불을 숨놓는 거리 문화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법회에 이어 사부대중은 지혜 등 화훼 등을 손에 들고 서귀포 도심에서 연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서귀포시가 부처님 가피 속에서 행복의 도시로 거듭나길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하루 앞서 제주시 연합봉축위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 전통문화대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부스가 사흘 일정으로 설치된 가운데 낙화놀이, 연등 행렬 순으로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이 축제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한 발언이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자 여러분들이 밝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제주 곳곳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께서 밝히시는 등불이 자신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또 우리 제주 사회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을 밝히는 법요식을 마친 참가 대중은 연등을 들고 탑동에서 동문 노타리,
중앙로 등을 행진하면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길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이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를 내렸습니다. 도용스님은 강물에 뜬 달을 건지려 헤매지 말고 먼저 허망한 생각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선업을 닦으니 지혜가 드러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이라고 설했습니다. 도용스님은 생명의 등불이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꽃등 그늘 아래 조용히 합장하고 누리에 울리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내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천태종이 부산 지역 5번째 도량 해영사 건립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천태종은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4부대중 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영사 낙성식을 봉행하고 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상광사 불자님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부산만이라도 불국토가 하루라도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신도들의 새로운 기도 수행처인 해영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47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일본에 존재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된 현존 최고의 백제 미술품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외 반출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국보급 성보문화재로 지난해 일본에서 소재가 확인된 백제 금동관음보살상. 1907년 충남 부여군 규암리에서 출토됐지만 1922년 일본으로 반출된 뒤 자취를 감췄고 이후 111년 만인 지난해 일본의 한 기업인이 보유한 실물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불상 환수를 위해 소유자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매 가격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로 결렬됐습니다. 문화재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예산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일본의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 같으면은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몇 배의 가격을 가격이 형성되어가 있는데. 하지만 이 백제금동 관음상은 최근 중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달 초 조선 7세기 삼국시대 불상이란 제목의 전시회를 여는 상하이 박물관에 대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백제 금동관음상이 전시장에 놓이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백제 금동관음상은 내년에 중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특별순회전에도 출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다가 사실 전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든지 공개가 먼저 됐으면 좋았다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죠. 환수가 비록 안 됐더라도 일종의 전시는 먼저 우리가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국외 반출된 우리 성보가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 같은 경우에 백제 불상이 자칫 중국 문화재의 아류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중화주의 틀 속에서 우리 문화재 본연의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나아가 중국 측이 전시 후 불상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환수 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가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금동보살상인데요. 시대가 7세기 전반, 이쪽으로 보면 백제에서 가장 전성 시기에 아주 뛰어난 작품인 건 분명하죠. 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을 잡고 거기다가 거론을 해서 중국청에서 전해줬다 이런 양식을 그런 쪽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좀 있어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백제 금동관음보살상 존재와 관련해 문화재 당국의 소극적인 환수 노력과 턱없이 부족한 환수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외에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 환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문화재 당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3일 방북한 국제구호단체 한국 JTS 이사장 법륜 스님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이번 방북은 북한 조선어린이 후원협회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대량의 옥수수 지원을 위해 홀로 중국을 경유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136만 톤으로 추산했고 북한 인구의 40%에 달하는 1,010만 명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불교계가 우리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행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의 불교단체와 복지시설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경로잔치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뒷마당이 정겨운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개금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제25회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보현 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등이 펼쳐져 어르신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 지역의 12개 사찰에서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23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459 불교연합회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되어야 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는 동안에 즐겁게 사시고 오늘 하루 이 일을 인해서 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제14회 용호장승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장수잔치에서는 지역의 7순과 8순, 9순을 맡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이만큼 우리가 살기까지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게끔 이뤄놓으신 주인공들이다. 불교 경전 가운데 부모 은중경은 한량없이 크고 깊은 부모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경전으로 꼽힙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불교계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 한마당은 부모 은중경의 가르침을 받들어 점차 사라져가는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경로잔치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건강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를 준비한 단체의 봉사자들은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족에서 동자 스님들이 이른바 5G 서비스를 체험하며 미래의 꿈을 키웠습니다. LG U+는 어제 단기 출가 체험에 나선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 스님 10명을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일상로 5G 길에 초청해 5G 서비스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자 스님들은 AR, VR을 통해 5G로 아이돌 그룹의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고 게임 등을 체험했습니다. 어제 체험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자 스님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불교계의 5G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사찰에 예술성 높은 작품들이 전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는 평면도자기의 장인 이호영 작가의 도예전이, 서울 법련사에서는 한국불교 사진협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형 평면 도자기를 창안한 한월 이호영 작가의 도예전. 선을 흙에 담다라는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는 이번 도예전에서는 작가가 처음 선보인 수월관음도 평면 도자기를 비롯해 작가가 지향하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공간을 독창적인 색깔로 표현한 항아리와 다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 전시됐던 작품 별을 해는 밤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특유의 평면 도자기 기법을 활용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분청과 청자 두 종류로 재현해냈습니다. 불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탈색도 되고 이러는 거를 갖다가 도자기에다가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전통 기법에다가 그 불화를 좀 올려놓으면 뭐 100년이고 500년이고 1000년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도자기를 평면화시켜 만든 식탁도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게 공예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외조부와 선친에 이어 3대째 도예 가업을 잇고 있는 이호영 작가는 수천 번의 실패 끝에 평면 도자기 기법을 장안해 대형 평면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예 장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둥근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까 하다가 펴졌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평면화 작업을 현대에 맞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이제 물어봐도 선배님들이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러다 보니까 어렵긴 했는데 하나하나 계속 조금씩 늙혀가면서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서울 법연사 불일미술관에서 제24회 회원전과 제13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회원전에는 석등과 당간지주를 주제로 한 46점이 선보이고 있고 공모전에는 대상을 수상한 용인 외대부고 1학년 박은기 학생의 할머니의 간절한 염원 등 입상작 12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나 계절이나 뭐 여러 상황이 들리기 때문에 같은 주제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작가의 안목과 그다음에 자연의 그 환경에 따른 표현하는 거니까. 협회 측은 오는 13일까지 서울 전시를 마친 뒤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이 이끄는 사단법인 자비명상에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제동자 명상여행 50번째 행사가 강원도 화천 감성마을 이회수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화엄법회와 참회진원, 마가 스님의 법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시낭송,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이회수 작가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상의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달성될 수 있다면서 상대방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고 추켜 세워준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는 물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암, 투병 등 자신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대중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소통의 시간을 가진 뒤 저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보물제 778호, 청동은입사 포류수급문 향환 등에 대한 보존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동은입사 포류수급문 향환은 금속 표면에 홈을 판 뒤 가느다란 은선으로 버드나무 아래 물오리가 노니는 풍경을 묘사한 불교 용구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와 작업 방식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브뤼셀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여성 공동체, 제주 해녀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해녀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해녀들의 물질 도구 등이 전시되고 관련 영상도 선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 연제구의 공공도서관 성격의 만화 전용 도서관이 만들어져 내년에 개장됩니다. 부산 연제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도서관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 10월 거제 3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전국 최초로 공공 만화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소재가 확인된 백제 금동 관음보살상 환수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인이 보유한 이 백제 금동 관음상이 지난달 중국 상하이 박물관에 대여됐는데 중국이 불상을 매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제 미소로 불리는 한국 미술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이 성보가 자칫 중국 미술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익산 미륵사지석탑이 20년의 복원을 마치고 그 웅장한 모습을 되찾으면서 백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백제 불교 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문화재 당국이 이제라도 백제 금동관음상 환수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